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꼭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꼭 한 가지. 이게 어쩌면 네.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들과 관련된 부동산 이슈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로 연예가 중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의 마케팅 이사이자 개그맨 자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엔터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자문위원인 개그맨 박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엔터 부동산의 정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네. 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네. 연예계 부동산 관련 이슈를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우리 개그맨 선배 중에 한 분. 마음이 아프다. 예, 조금 실패 사례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선배님이시고 얼마 전에 그 상암동에 있는 노후 건물을 한 36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는 약 80억. 이렇게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단순 계산으로 4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노래 불러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례가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로 올라왔습니다. 왜요? 저희가 자세히 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근저당권이 67억 2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채권 최고액이 120% 수준으로 봤을 때 약 대출이 한 56억 원 가량 대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노후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다시 부수고 새롭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축비라든지 감리비, 설계비, 세금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약 한 37억 정도를 또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따졌을 때 아까 시세 차익이 단순 계산했을 때 43억 정도가 나왔고 단순 건축비로 봤을 때 37억 정도인데 이렇게 따졌을 때는 계산해보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수익이 난 거 아니냐. 왜 이걸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로 드는 건지 많이들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세 차익이 6억 정도 나오니까 많은 성공은 아니지만 투자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팔았을 때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입니까?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보니까 땅은 한 12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철거를 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건축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 건축 비용이 대략 한 35억 정도 나왔으니까 시세가 80억이라고 하는 거는 샀을 때 땅값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합친 가격 정도가 이제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쪽에서는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가법.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원가가 74억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되겠죠.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라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샀을 때 이렇게 사고 나서 바로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6억 정도의 차익이 나오겠죠. 물론 또 양도세 내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남는 거 없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대출 비율을 보면요, 대략 한 80% 정도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투자 전략으로 좋은 전략인데 이 전략이 지금 시점의 전략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거든요.
영 레버리지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반대로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 네. 이자가 5%, 수익률이 한 3%, 2.5% 이렇게 되면은 2에서 한 3% 정도가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입보다는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네.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임대 수익을 높여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떠나서 가치 향상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상암동 마포구였고 강남에서도 이런 투자를 한다면 실패를 하는 지금 상황인가요, 그러면? 오히려 강남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영레버리지 현상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상암이 아니고 강남에 투자를 했다. 네. 그럼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물이지만, 더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날 뻔했네요. 네. 그럼 수익 완전 많이 일으키려면 비무장지대. 그럼 이렇게 어려운 투자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빌딩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못 했겠죠. 그죠? 그쵸.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미 연방에서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쵸. 라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기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리스크를 대비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자금을 예비비를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층하고 2층 임대료가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2층이 1층의 한 절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층이 공실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꼭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꼭 한 가지. 이게 어쩌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주위의 임대 시장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변 임대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이 임대료가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들어간 비용하고 이렇게 수지 분석을 맞추는 거죠. 1년 차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 2년 차 때는 몇 프로. 내가 만약에 5년 보유하고 6년 차에 매각을 했다. 그럼 그때 예상되는 매각 가치, 또 1층이나 2층이 공실일 경우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아마 그거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임대 시장을 조사를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축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이냐. 아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이제 수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임대시장 조사는 중개인의 역할을 넘어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때는 또 자산 관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 연예인, 특히나 연예인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중개인이 여기 빌딩 아니면 여기 위치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 단순히 그래서 그냥 중개만 해주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실패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지역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전문가 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뭐 엔터 부동산 오면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뭐 올려가지 마세요. 다 가능한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엔터 부동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연예인분들의 중개 사례와 재미난 이슈거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가 중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